네, 과연 암호화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난해하고 우아한 사기일까요? 아니면 가장 찬란하고 우수한 발견일까요? 지금부터 코인케이오가 시작됩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코인케이오 진행을 맡은 이설입니다. 이번 주에는 조금 처음 뵙는 분들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그 코인케이오와 함께 해주실 오늘 저주받은 명작이라 불렸으나 이제는 구원받을 명작이라 불릴 넥스트머니 저자 이용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넥스트머니 저자 네. 이용재입니다. 저주받은 명작이지만 내년부터 구원받을. 베스트셀러가 된 와우. 넥스트머니 저자입니다. 직업란에도 들어가 있어요. 저주받은 넥스트머니 네, 저자라고. 그거밖에 없어서. 와,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코인케이오 2회 만에요. 많은 별명이 생기셨어요. 고란 AI설, 고란 자판기설, 걸리면 말빨로 죽는다, 명탐정 코란, 아, 이거 좋네요. 기자설 등등 난무한 중앙일보의 고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고란입니다. AI 아니고요. 살아있는 사람 맞습니다. 아, 여기도 또 직업 옆에 설명 자판기 고란이라고. 코인 넣어주시면 또 계속 땡그랑. 풀어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왕 비트코인으로. 이왕이면. 네. 네. 자, 그리고 스펀키님을 대신해서 모인 코인의 고수시죠. 체인 파트너스 한대훈 리서치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코인의 고수는 아닌 저도 코알못인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코알모, 반갑습니다. 자, 저희 코인케이오는요, 비트코인, 블록체인, 암호화폐, ICO 관련 내용들의 장단점은 물론 숨겨진 이야기와 노하우까지 모든 것을 앞담화해보는 시간입니다. 특히 이번 한 주간은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정말 한 주간 사실 네. 최악이었죠. 이번 네. 주도 좀. 네. 사실 네. 그 지난주 방송할 때 400선은 지켰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400선이 아주 무참히 깨져서 지금 저희 또 현재도 뒤에. 아마 400선 밑에서 400만 원 밑에서 형성돼 있고요. 이 가격이 아마 지난해 9월 가격인가요? 그쵸? 예, 지난해 한 거의 제일 안 좋았을 안 때죠. 좋았을 때 중국이 가격인데 규제했을 그 때. 수준까지 내려온 거고 그나마 비트코인은 저 정도인데 이더리움은 심지어 10만 원 언더입니다. 네, 이게 저 가격에 처음 다시 볼 줄 몰랐는데 다시 진짜 전혀 볼 수 없을 네. 거라 생각했는데 다시 네. 안 내요. 제가 가격이. 가지고 있던 시절에 비해서 정말 90%가 떨어졌어요. 아 그러면 우리 네. 살림도 네. 소위 말한 존버죠. 네, 저 존버입니다. 아 네. 한 20년 보고 있고요. 그렇죠. 원래 모든 네. 분은 원래 그대 네, 네. 반대에 이루는 게 아니에요. 후대에 그렇죠. 밀려주기 후대에. 위해서 저를 그럴 수도 쌓아두는 있어요. 거죠. 서리 씨 아들이 네. 엄마는 비트코인도 하나 안 사놓고 뭐 했냐. 맞아, 그 말 어. 들어서 사놔야 돼요. 오늘부터 오늘부터 좀 노려보는 걸로. 그 사실 네. 뭐 저기 어디 무슨 야산에 있는 그 산이 네네. 정말 평당 100원 하던 산이 맞아요. 거기 어디 개발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역시 그거는 역시 비트코인은 이런 말 하니까 너무 슬프네요. 당대 아니고 후대를 보고 투자해야 되는 건가요? 암호화폐계에도 재개발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그러네요. 네. 네. 우리 한대원님은 원래 좀 코인 좀 하시나요? 원래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예, 저도 관심 많았었죠. 제가 네. 여의도에서 나올 때 제가 그 전에는 이렇게 찌라시의 주인공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네. 여의도 떠난다고 하니까 이제 뭐 수십억 각종 아. 네, 찌라시의 이제 주인공이 됐었는데 그 멀쩡한 직장 그만두시고 그럼, 이렇게 네. 오셔가지고 딱 시즌이 또 그랬네요. 네, 네. 다들 뭐 갖은 소문의 이제 주인공이 주인공이 됐었는데 됐고, 네. 예, 사실과는 많이 다르고요. 그 얘기 열심히 들어보니까 결혼을 이제 하시려고 네네. 그 예비 장인 그 장모님 앞에 가서 그 자네는 뭐 하는 사람인가? 네. 라고 물어봤더니 설명하시기가 좀 곤란하셨다고. 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거래소, 비트코인, 또 이제 휴대폰 보시고 가격 하락했는데 저 어떡하냐, 결혼해야 되냐 이런 거 걱정도 하신 것 같고 많이 힘들었어요. 신혼집 바뀐 거 아니에요, 약간? 네? 신혼집의 그레이드가 글쎄요, 지금 뭐 올랐다가 준비하는 내려갔어요. 아, 네, 그렇군요. 한 주간 다들 또 침울했었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또 채팅창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침울한 한 주를 보내셨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침울할 때는 사실 혼자 있으면 네. 더 우울해져요. 방송을 보면서 네. 이렇게 어, 뭔가 좋네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이제 그 믿음이 흔들렸을 때 약간 신앙심 같은데요. 믿음을 네. 지키면서 네. 고란 기자님이 정말 이제 방송인이 다 되셨어요. 좀 있으면 개인 방송도 시작하실 것 진짜 같은. 현금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화책을. 저희가 또 한 주간 소식을 들어봤는데 저희들이 또 많은 코너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중에 우리 첫 번째 코너
저희 B&W 오늘은 다른 분이 진행을 해주실 건데 저희가 암호화폐 각종 뉴스들을 한 주간 모아서 베스트 뉴스와 워스트 뉴스로 소개해보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영재님의 B&W입니다. 와. 참 이름 참 이거 코너명 잘 지으신 것 같아요. B&W. B&W 요새 또 말이 많은데 하필 이걸로 이게 지으셨나요? 잘 되면 네. 우리 방송이 잘 되면 이게 B와 M으로 바뀌는 거 아 아니에요? B와 M으로 그럴 수도 있죠. 네. 아, 어떨까요? 어떻게 고라 기자님 네. 오늘 네, 준비된 기사들이 어떤 게 준비돼 있을 거라고 우리 예상을 하세요? 영재님이 준비하셨을 때 아마 빠지지 않고 준비했을 게 그 네. SEC가 ETF 승인을 미뤘다. 미뤘다. 2월 말로. 그래서 또 가격이 한번 시원하게 또 빠져주셨죠. 네. 그럴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고 한대호님도 혹시 예상하시는 기사 있나요? 글쎄 일단 좋은 뉴스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팩트로. 네. 그다음에 저도 뭐 굳이 하나 꼽자면 네. 비트코인 ETF 아, 올해 내내 이제 괴롭혔는데 그렇죠. 예. 결국 내년으로 미뤄졌어요. 네. 예. 아무래도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였다 보니 그렇게 예측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준비한 뉴스는 어떤 게 있나요? 아, 예상했던 네. SEC ETF 뉴스가 없는데. 없어요? 네. 정말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저는 그 미뤄진 거 자체를 음. 부정적인 이슈로 보진 않았고요. 왜냐면 그 오. 원래 시장에서 올해 안 되는 거라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고요. 하지만 다들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그렇죠. 거죠. 저도 기대했었는데 네. 일말의 기대감. 혹시 뭐 로또 되는 기념 네. 네. 했는데 역시나 안 됐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던 내용대로 SEC는 지금 회사로 치면 그러니까 인사 이동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SEC의 5명의 위원들이 이제 네. 몇 분이 바뀔 거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또 바뀔 거고. 근데 원래 회사가 뭐 이렇게 인사 이동 때는 새로 일 안 벌리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말이니까 또 이제 시무식도 해야 되고 종무식도 해야 되고. 사실 그 우리는 뭐 아직 아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다 지금 휴가 떠나는 네, 시즌이죠. 지금 일단 다들 저기 연락이 안 되죠? 플로리다 가 있어요. 지금. 마이애미 가 있어요. 마이애미. 마이애미가 네. 있어요. 연락이 안 되고 일단 그래서 SEC도 그리고 더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그런 큰 결정. 그러니까 이게 향후에 금융의 판을 바꿀 정도로 굉장히 큰 결정인데 이런 거를 이렇게 어수선한 12월 말에 하기는 이제 부담스럽죠. 아, 그리고 우리가 사실 그 크립토 맘이라는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 헤스터 피어스. 피어스 의원, 그 피어스 의원이 야, 기대하지 말아라고 한 말에 저는 되게 상처받았어요. 아, 그거는 또 아까 이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금융기관, 그러니까 공공금융정책기관들이 주로 하는 플레이인데 네.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성을 제공을 안 하려고 해요, 얘네들이. 왜냐면 페드가 이제 금리를 올릴 때도 마찬가지고 네네. 아, 우리 금리 계속 올릴 거야, 네네. 올릴 거야 한 방향만 계속적으로 암시를 하면 네. 시장은 이미 다 많이 그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원치 않은 거고 그래서 페드도 금리를 올릴 때도 뭐 할 때나 계속적으로 그걸 주고, 그러니까 올릴 시그널을 주고 또 근데 용재님, 네. 저거는 왜 긍정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준비한 건가요? 아, 근데 이건 뉴스에 안 들어가 있는데 네. 사실 그렇게 완전 희망을 담아 넣어주셨나?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해석을 뉴스를 하셨는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부정적인 하려고 거 한 거죠.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상이 됐던 거니까. 아, 예상됐던 예. 거니까. 저라도 아마 이번 달엔 연말엔 안 했을 그런데 거예요. 이게 시장이 사실 주식 시장보다 이 암호화폐 시장이 훨씬 더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상된 악재도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더 떨어져요. 네, 맞아요. 예상하고 있었지만 예상대로 안 됐네 이러고 또 네. 떨어지고 그래서 400만 원이 사실 저 소식 때문에 깨졌던 계속 그죠. 올라올 줄 네. 모르고 있는데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당부는 저 네. 뉴스가 결코 부정적인 뉴스는 아니다. 네. 섣불리 이거를 금지하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심사숙고하면서 이제 끌고 가서 마지막에 결정하는 게 오히려 낫다. 그러면 내년 2월에는 될까요? 내년 2월에는 결정을 내려야 되고요. 쉽게 이제 이거를 부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SEC의 그런 기조가 뭐냐면 분위기가 더 이상은 이거를 비트코인이 향후 잘 될지 안 될지를 미리 판단해서 이건 투자자들이 해도 돼, 이거는 안 돼. 이거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SEC 역할이 아니고 비트코인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올바른 정보가 공시되는 걸 규제하는 게 그 규제 당국의 본연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돌아가자라는 움직임이 SEC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 그거에 1등 공신이 지금 헤스터 피어스 의원인 거죠. 근데 내년 2월에 될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윤재 씨는? 내년 2월에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저는 또 미룰 거라고 보는데. 미룰 수가 없어요. 그럼 거절이에요. 그러니까 거절하고 그다음 또 신청하겠죠. 뭐 다시 또 다른 네네네. 데가 신청할 수도 있고 업그레이드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2월 안에는 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안 될 그렇죠. 거라고. 하지만 네. 바램은 그렇죠. 뭐 바램은 되기를 희망하지만 저희가 2월달 네. 방송이 이게 긍정적 뉴스로 나올지 부정적 뉴스로 나올지. 이게 아, 2월까지 알겠어요. 가는 건가요? 2월도 이거 하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때 해서 뭔가 네. 뭐 네. 내기 한번 할까요? 아, 예, 얘기하시죠. 장수 프로그램 만들어야죠. 아 내기로. 비트코인? 아니, 리플? 리플 좋다. 세다. 두 개, 세다. 리플 리플 비싸요. 리플 두 개? 비싸, 리플 200원. 아니, 얼마? 리플 두 개. 300원, 리플 두 개? 300원. 두 개가 구입이 되나요? 아, 그건 다 됩니다. 어. 리플 100개. 100개? 100개, 100개. 오. 100개 내기하신다고 합니다. 네, 이거 저희 방송과는 관련 없는 내기고요. 두 분의 개인적인 내기인 걸로. 그렇습니다. 또 준비하신 네, 디자인이 그래서 진짜 있을까요? 지금 진짜 준비한 내용은 네네. 첫 번째가 네. 그 피델리티 얘기예요. 피델리티. 그러니까 피델리티가 지금 네. 글로벌 자산 운용사 넘버원 자산 운용사 중에 하나인데 네네. 이제 이 피델리티라는 회사에서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디지털 에셋. 일단은 이제 수탁 서비스. 그러니까 네네. 기관 투자자들이 대량의 암호화폐를 살 때 이걸 대신 보관해줘야 되는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융기관에서 펀드 가입할 때도 그 네. 펀드에 들어있는 자산이 그러니까 운용사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수탁 은행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네. 펀드 구조로 말씀드리자면 왜 운용사가 갖고 있지 않느냐? 운용사가 이걸 딴 데 쓸 수 있거든요. 그쵸. 이 네. 고객 돈인데 마치 내 것인 양 네. 쓸 수 있기 오. 때문에 제3자 기관이 맡아주거든요. 그 대가로 펀드에서 아마 나간 수수료 중에 일정액이 그 수탁 수수료 네, 나가는데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지금 피델리티가 암호화폐에서 네, 하겠다. 지금 그거를 그 회사를 만들었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트레이딩 서비스도 네.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맨 처음에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한다고 했었다가 네, 네. 이제는 이제 기관들의 니즈가 워낙 많아지니까 지금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은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리포트를 보시면 네.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그런 리포트가 있어요. 그 암호화폐 운용사 중에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내는 리포트가 있는데 네네. 그걸 보시면은 2018년 3분기에 한 들어왔던 금액, 그러니까 비트코인 펀드로 들어왔던 금액 네네. 중에 70%가 기관 투자자입니다. 어. 그래서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는 거죠. 피델리티가 발빠르게. 네. 그런 것들 이제 기관들이 우리 이더리움 말고 비트코인 말고 딴 것도 하고 싶어. 뭐 라이트코인도 하고 싶어. 그 이렇게 만약에 되는 거죠. 피델리티가 취급하는 암호화폐 다 그러면 이건 그 해당 암호화폐는 호재겠네요. 호재죠. 예, 왜냐하면 기관이 피델리티, 들어올 수 그쵸, 있다는 피델리티라는 회사를 통해서 쉽게 이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호재가 될 거고요. 피델리티는 향후에 그러니까 같은 이제 금융권에 있기 때문에 보면 이 시장에 대한 굉장한 그런 믿음이 확신이 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회사를 만들고 다양한 서비스를 좀 런칭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이제 하나의 호재라고 호재. 뉴스로 갖고 왔고요. 네네. 네. 두 두 번째는 번째는 아니요. 네. 일단 뭐 준비된 헤드라인 한번 보시고 네. 지금 채팅창에서는 또 정말 당연하게 매일 나오는 채팅이에요. 지금 사야 하나요? 그렇게 네. 긍정적이라면 우리는 지금 사야 하나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한번 네, 갈까요? 나오죠.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네, 비트코인 정립식 투자를 저는 추천드리는데요. 왜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갈 수 있지만 현재 그 변동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네.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여기서는 네. 누구도 뭘 사라라고 네. 그쵸. 강요하지 네. 않습니다. 고란 기자님이 유행어입니다. 조만간 유행할 예감이고요. 네네네. 네. 또 다음 준비하신 내용을 한번 보여주시죠. 진짜 근데 채팅창에서 참 반응들이 다양하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괜찮다. 나는 코인에 대해서 괜찮게 생각한다라는 분도 있고 정말 이건 없어져야 된다라는 분도 있고 네. 그러시네요. 그 없어져야 된다는 분들은 왜 이 방송을 보고 계실까요? 약간 그런 그래도 한 줄기 빛을 찾고 싶지 않으실까요? 아. 많이 손해를 좀 보셨어도 그래도 여기에서 좋은 정보를 얻어서 음. 아직 못 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 언제 빼야 되나 그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네. 다음 뉴스도 나왔네요. 긍정적인 뉴스가 이제 싱가포르 정부 기관에서 네네.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블록체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원한다라고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건 참 다르네요. 네. 우리는 어제였죠. 그 금지한다고 예. 앞으로도 계속 금지할 거라는 식으로 네. 금융위원회 맞아요. 관계자분이 아. 말씀하셨는데 네. 여기는 좀 입장이 다르네요. 아예 뭐 키워주겠다 그렇죠. 이거네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정부 기관에서 이제 엑셀러레이팅하는 이제 벤처 캐피탈과의 네. 이제 합작으로 해서 싱가포르 내에 있는 블록체인 스타트업들 그래서 좀 초기 신생 기업 혹은 이제 첫 번째 투자를 받은 기업 정도, 그러니까 약간 초기 단계 네. 기업이죠.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정부가 앞장서서 육성을 오. 하겠다. 근데 제가 아까 이렇게 뭐
부정적이었다 말씀드렸는데 네.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좀 약간 지양하되 그 블록체인은 적극 육성하겠다라고 한 거니까 싱가포르 입장하고 같은 거라고 봐도 되나요? 싱가포르 싱가포르 분리하겠다. 아니 저기도 그러면 싱가포르도 분리해가지고 암호화폐는 고사시키고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요. 어. 네. 어. 그러니까 뭐 분리시킬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네. 근데 그 분리시킨다고 하면은 이제 지속 가능한 블록체인 지속 가능한 토큰 이코노미라고 하죠. 새롭게 네. 생성되는 이런 토큰들이 돌고 돌아서 생겨나는 하나의 경제 생태계. 이게 유지가 안 돼요. 그냥 토큰이 없는 상태에서 블록체인은 단순히 그냥 약간 웹하드 같은 거예요. 나눠서 그냥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뭐 탈중앙화나 아니면 공정함, 페어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런 거면은 이제 많이 가치가 퇴색해서 효용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앞서서 이제 암호화폐, 그러니까 토큰에 대해서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들여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금융 선진국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이제 같이 붙여서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정부가 앞장서서 이제 넥스트 먹거리니까 이제 육성을 하겠다. 네. 어제 예. 국회에서 열렸던 토론회를 직접 갔다 오셨어요, 센터장님이. 저는 뒤에서 참관만 했는데 아까 그 싱가포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올해 싱가포르 출장만 한 3번 정도 다녀왔어요. 근데 한국에 있었을 때랑 제가 싱가포르에 갔을 때랑 받는 느낌이 굉장히 틀려요. 되게 긍정적인 기운, 오. 한국에 있으면은 죄인 느낌. 네, 그러니까 저도 막 그러잖아요. 막 뭐 95% 이상은 사기다, 스캠이다 그러잖아요. 그 95% 이제 저도 포함된 것 같고 남들이 이제 저를 보는 시선은 코인충. 쟤도 스캠이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어. 제가 그렇게 뭐 잘 살아오진 않죠. 그래도 이렇게 바르게 살아왔는데. 살아왔는데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그렇게 부정적인 느낌만 받고 소위 말하는 이제 현자 타임도 오고 자괴감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느껴요. 싱가포르 가면은 네. 아 싱가포르인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냥 가면은 이게 싱가포르구나. 예 마치 그냥 이 선진 문물을 가지고 오셨군요 하면서 같이 이야기도 하자 그러면서 오히려 그쪽에서 먼저 이제 한국어로 저한테 인사도 하고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싱가포르 가면은 이제 또 긍정적인 기운을 얻다가 한국에 한국에 오면은 오면? 또 이제 다시 위축이 죄인처럼. 되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블록체인 이쪽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네. 그래서 싱가포르로 출장을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소위 말하는 힐링하러 가시는 거 아닌가요? 가끔 출장에 빙자한 여행 가서 킹크랩 먹고 또 오시고 좋은 기운 받으면서 네. 그 얘기 나오니까 저희 골드스타님께서 시사 네. 프로그램에서 거래소 먹튀 피해자 인터뷰한다고? 인터뷰한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더 강화되겠죠. 저도 저거 봤는데요. 음. 그 제가 가입한 여러 개 그 포털 사이트 카페 중에 그 다단계 유사 수신 피해자 전문 네. 카페가 있어요. 코인 카페도 제가 가입해 있지만 그 카페도 가입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저 시사 프로 문제 저기 뭐 1시간 뭐 추적 1시간 뭐 이런 거 프로에서 한다고 했는데 정말 저기 문제 있는 거래소 많죠. ICO 사기치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고 아까 네. 뭐 95% 얘기했는데 저는 걱정이 저런 걸 보면 일반인들은 되게 저 맞아요. 업체는 다 저렇다. 맞아요. 여기 이제 도매급으로 이렇게 다 나쁜 거. 네. 네. 저기는 막 범죄자 집단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냥 음지에서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이렇게 자괴감을 자괴감 많이 느끼면서 들죠.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될까봐 그래서 거래소 그 금융당국 입장도 네. 저런 업체들은 단속을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긴 네. 한데 그 과정에서 너무 부정적인으로만 몰고 가니까 이거 발전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언론에서는 이제 저런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주제들을 다뤄야 또 시청률이 잘 자극적이죠. 나고 맞아요. 하면 맞아요. 정말 이제 이해는 하지만 정말 이제 한대원님도 계시고 혹시 범죄자? 언제 아니 한대원님도 계시고 이렇게 네. 잘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마음이 안 좋네요. 그래서 더 이제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마 저 프로 나오고 나면 집에서 저희 어머니 시골에 계신 엄마가 그거 전화하죠. 많이 하죠. 너 요새도 뭐 그런 거 아니? 이러면서. 어떻게 예비 장인어른이 괜찮으시겠네요. 그렇잖아 오늘 좌담회 뭐 토론회 제 어. 패널로 다녀왔는데 네. 거기서도 사실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거래소인데 사실 이제 저희는 뭐 인가제가 됐든 네. 등록제가 됐든 예,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사실 이제 뭐 저희라고 하면은 뭐 그렇지만 이 블록체인이나 뭐 크립토 생태계에 계신 분들이 사실 이러한 뭐 규정 만들어 달라 이런 네. 걸 좀 풀어달라라고
주장을 하지만 또 저희끼리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이제 사기성 ICO들도 맞아요. 많고 네. 소위 말하는 뭐 가두리라는 네, 맞아요. 거래소도 있고 거래소 사기도 굉장히 많고 이걸 사실 이제 바깥에 계신 분들이 보면 사실 그렇게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쟤들 다 사기치는 거 아니야 네. 하면서. 그래서 저는 적당한 수준의 사실 뭐 거래소 인가제 등록제와 같은 기본적인 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기본적인 걸 해서 맞아요. 정업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과 이렇게 사기를 치는 업체들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지금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다 나쁜 애들로 네. 하니까 정상적으로 해서 뭔가 네. 기술 발전을 하려고 하는 맞습니다. 친구들까지 다 굉장히 그런 건 좀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좀 규제를 확실하게 해주셔서 맞아요. 네. 규제를 정상적인 네. 정상적인 영업하고 계시는 네. 그러니까 규제를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한 네. 게 뭐냐면 법적으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줘서 네. 아 이거는 우리가 불법으로 간주할게. 이거는 괜찮아 해.라고 가이드라인을 줘야 정말 이 블록체인으로 세상에 좀 더 좋은 부가가치를 네네네. 제공하고 네네. 싶은 맞아요. 다양한 네. 어린 개발자 아니면 다양한 사업가들이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되게 하면서도 떠는 거야. 이거를 맞아요. 내가 이게 범법인가? 음. 근데 법이 없잖아. 안 지켜도 되는데? 근데 좀 불안해 막. 이러니까 이제 다들 막 우왕좌왕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싱가포르, 홍콩 네.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그거를 제시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아까 ETF 얘기도 음. 마찬가지로 이거 ETF, 그러니까 ETF를 해줘야 오히려 더 투자 보호가 잘 됩니다. 투자자 그러니까 보호가 기존의 잘 되는 자본시장법이 투자자 보호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은근히. 어. 그러니까 그걸로 준용해서 네. 이제 상품을 만들어야 이제 오히려 더 투자자 보호가 되고 네. 신기술 발전도 저해하는 걸 막고 굉장한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분위기 상황을 그 호부호영 그 홍길동이라고 했는데 네. 나 코인해 나 코인 공부해라고 말을 못하는 분위기예요.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맞아요. 마치 막 사기꾼처럼 이게 맞아요. 느껴지니까. 저도 책 쓰고 너 책 썼어요. 그래 대단하다. 무슨 책이야? 블록체인 코인. 아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저도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데 이제 슬슬 논문 준비를 해야 네. 되는데 네. 아직 뭐 주제도 안 정했는데 뭐 블록체인 이러니까 교수님이 블록체인 그런 그것만 안 좀 하면 안 해. 되겠니? 그거 빼고 다 해. 차라리 딴 걸 해. 이런. 어렵네요, 진짜. 그렇군요. 조금 정말 사실 이거 긍정적인 뉴스로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가 우울해졌어요. 뭐 즐거운 거 없나요, 용재 씨? 아 즐거운 것도 있어요. 네네. 지금 네. 보면은 네, 또 다음 뉴스가 긍정적인 네. 뉴스가 네. 어, 일단 헤드라인이 보여주세요. 보여줍니다. 아, 근데 참 그래요. 지금 채팅창에서도 음, 정말 이 뭐랄까요, 손해를 많이 보셔서 이렇게 좀 맞아요. 분위기가 이렇게 된 건지 태풍이 예전보다 화기애애하지 못해요, 그렇죠? 저희가 화면에서 튀어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채팅창 뚫고 나올 심지어 것 같은 채팅창에 느낌. 그런 것도 있어요. 야 이씨 물려도 넌 리플에 물려라 뭐 이런 얘기하고. 아 저도 많이 물려 있는데. 어렵네. 네, 우리 아, 채팅- 많이 네. 실시간으로 저희가 또 보고 있으니까 네. 조금 네,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준비되신 그러면은 네, 먼저 얘기해 주시죠. 지금 네. 이제 또 중국이 지금 굉장히 암호화폐를 겉으로는 규제하는 움직임을 완전 보이고 규제죠. 있어요. 완전 네. 규제하죠, 중국이야.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아무리 돈 많은 기업들이라도 언제든지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공산주의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공산당이니까. 그 뭐지? 그 알리바바, 마윈. 그렇죠. 마윈 갑자기 오늘 꼭두각시설 뭐 이런 하루아침에. 것도 하고. 네. 네. 어. 근데 제일 재밌는 건 중국이 암호화폐 관련된 블록체인 관련된 특허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오. 미국 다음으로. 네. 그다음에 민간 사기업 중에서는 알리바바가 제일 많이 갖고 있고요. 아. 그래서 이제 알리바바가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여튼 그래서 어. 뒤로는 굉장히 이런 기술을 많이 특허를 내고 열심히 하고 투자를 있다. 하고 어.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벤처 캐피탈들이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들을 어. 글로벌리 찾아 나서서 한국도 오고 네. 스위스도 가고 미국도 가고 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음. 그 뉴스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마스터카드가 나와서 마스터카드 말씀드릴게요. 마스터카드는 다들 아시죠? 지금 다들 지갑에 네. 한 장씩 있을 텐데 네네. 굉장히 유명한 이제 카드사죠. 근데 네네. 카드사가 이제 암호화폐가 잘 활성화돼서 네. 실제로 비트코인으로 막 모든 걸 결제하게 되면 그 카드사에 제일 타격을 받는 거예요. 불리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쵸. 활성화되는 환경 네. 자체가? 불리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블록체인으로 파생되는 더 큰 시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블록체인이 매력적인 기술이 뭐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네이블러 기술이잖아요. 뭔가 네네.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네. 기술이죠. 그래서 2등 업체들, 그러니까 1등이 아닌 2등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무기가 돼요. 마스터카드는 네. 비자 카드에 이어 2등이죠. 맞죠? 네. 그래서 아. 한 번에 판을 바꿀 만한 그런 큰 임팩트를 갖고 있는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2등 회사들, 특히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예, 국내에서도 아마 비자보다 MS가 막 시장 점유율 반 이하예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이거에 더 적극적이죠, 비자보다. 그래서 다양하게 암호화폐 거래 익명화를 특허 출원했다는 게 뭐냐면 이제 얘네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까지도 뭐 카드에 심든 뭐에 하든 간에 이걸 이제 얘네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가 많아질 테니까 네. 그런 것들을 더 익명화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비트코인 거래가 완전히 익명성은 아니거든요. 네네. 추적하려면 할 수 있어요. 암호화폐라고 예. 하죠. 네. 추적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걸 좀 더 익명화시킨다라는 이런 그런 특허 이런 것들을 계속 내고 있어요. 마스터카드 근데 같은 경우는 마스터카드가 저런 특허를 갖고 있다고 해서 마스터카드의 BM에 도움이 되는 게 있나요? BM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에 뭔가 도움이 되는 아 얻는 뭔가가 거죠. 있나? 이제 얻는 거. 하나의 지불 수단으로 마스터카드 이런 마음 같은 거 얘네들이 어. 네트워크 회사니까 어. 그런 것들을 얹어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크립토 프로젝트 중에서 테넥스나 이런 여러 가지 암호화폐 카드 회사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약간 사기로 기소했던 게 센트라라고. 센트라죠. 예, 그거는 사기였고. 비자랑 제휴도 안 했는데 예. 비자랑 제휴했다고 그렇죠. 해가지고. 비자 열받게 해갖고 네. 이제 비자가 괜히 또 짜증내갖고 그때 암호화폐가 많이 빠졌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관련된 특허 기술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거의 IT 회사만큼 갖고 있어요. 아. 근데 얘네들이 왜 과연 이런 걸 연구를 할까요? 돈을 많이 들여서. 이게 이제 향후에 소비 시장에서 네. 유의미한 점유율을 차지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마스터카드가 이제 비자도 마찬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근데 2등 회사들이 더 많이 해요.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런 곳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좀 긍정적이게 아주 볼 긍정적인 수밖에 거죠.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네. 거군요. 그 산업 자체가 커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은 이네이블러 기술,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이고 기존에 있던 안 좋은 것들을 좀 개선시켜줄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근데 업종에 제한이 없죠. 소비 업종, 뭐 IT 업종, 뭐 다양한 뷰티, 미용 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거의 임팩트는 엄청나게 큰 거죠. 예. 저희는 다 그런 걸 보고 다 이렇게 이쪽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오셨고요. 네. 근데 되게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여의도도 요새 안 좋아서. 예, 그래서 다시 돌아갈까 고민을 하다가도 아 그래 여기나 저기나 여기나 저기나. 여기 한 번 오면 못 들어가지 않아요, 잘? 그쵸. 예. 어. 왜냐면 너무 재밌어요. 아. 하루하루 되게 많은 기술들이 네.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 솔직히 아시겠지만 크립토 시장에서의 시간이랑 현실 세계는 좀 많이 다릅니다. 한 10배쯤 예. 빠른다고 그랬었나? 예, 한 10배까지 아니라 4배? 3배? 네 배 정도. 네, 4배 정도. 예. 그러니까 여기서의 1년은 1년은 크립토 시장에서는 한 뭐 3달? 분기 그렇죠. 정도 되는 분기 거죠. 정도 되는 그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엄청 빠르네요. 진짜.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 공부해서 따라가려고 해도 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정말 매일 코인이 뭐 네. 쏟아져 나오는 것 같으니까 사실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코인이 많아지면서 요새 또 거래소들도 사실 작은 데들도 더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네요. 정말 너무 많아요.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100개 넘는다고 했었는데 지금 좀 정리가 됐나 더 생겼나 잘 모르겠네요. 100개나 있어요. 그때 한참 문제됐을 때. 제가 알고 있던 거는 이제 뭐 조금 유명했던 거 한 3-4개 정도밖에 뭘 진짜 네. 유명하다고. 아, 정말 많군요. 100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진짜 좀 네. 작은 거래소는 그러니까 작아도 잘하는 거래소는 네, 네. 이용하셔도 되는데 네. 진짜 좀 우려되는 거래소 네, 있잖아요. 우려되는 그런 거는 안 쓰는 게 맞습니다. 아까 저기 우리 현대원님이 말한 그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네네. 아마 요 업계에 계시면 다 알 텐데 코인 입출금을 막아놓고 그 안에서만 펌핑과 덤핑이 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격 조작이 일어나게 거래소가 방조를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래야지 거래가 일어나서 수수료가 많이 떨어지니까 이런 거래소를 꽤 많거든요. 아니면 거래소 코인을 약간 그 내놓고 자전거래 막 돌려가지고 거기서 또 수익을 얻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제 있는 거래소가 많아서 그냥 제 그냥 생각은 약간 좀 규모가 있는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게 우리 손해를 덜 보는 투자 피해가 없는 맞아요. 방법이라고 봅니다. 특히 작은 거래소는 또 해킹에도 취약하거든요. 해킹해도 아무래도 물어줄 돈도 없고요. 네, 보안에도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이 있었네요. 자, 그리고 또 준비하신 뉴스. 네. 네. 지금 네. 헤드라인 네, 얘기해 주세요, 먼저. 야, 네네. 얘기할까요? 네네.
먼저 얘기해 네. 주시면 네, 맞는 아까 헤드라인. 중국 얘기하다 말았죠. 네네. 중국 네네네. 얘기. 그래서 중국이 겉으로는 이제 규제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내부적으로는 투자 관련 그렇죠. 기술 투자 많이 하고 있다. 어. 이제 중국 관련된 이제 투자 그 기업들 벤처 캐피탈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네. 최근에 튜링 어워드라고 해서 네네. 아 튜링은 튜링, 그 앨런 튜링. 앨런 튜링. 그래서 영화 컴퓨터의 뭐 이미테이션 아버지. 게임도 네. 있었고, 그러니까 튜링이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쪽의 컴퓨터 과학자고 컴퓨터를 처음 만들었던 예, 튜링 머신을 처음 만들었던 그 분인데 컴퓨터의 뭐랄까 예, 원조 원조격이죠. 음. 예, 그걸 만들었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을 기려서 네. 컴퓨터 쪽의 노벨상 아. 이제 튜링 어워드가 그 정도 급이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우승했던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런 튜링 어워드에서 뭐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이제 내는데 거기에 이제 바이두 벤처스. 그러니까 바이두가 있었어요? 아니요 투자를 한 거죠. 거기에. 아. 바이두 벤처스는 바이두 다 아시죠? 네네네. BAT라고 부르죠. 그래서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어. 중국의 3대 IT 회사죠. 이 바이두 벤처스에서 이제 투자를 했었고요. 세쿼이어. 세쿼이어는 뭐 워낙 유명한 유명한, 글로벌 네, 벤처 네. 캐피탈 여기에 중국 지사 여기 투자를 했었고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그런 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00만 불을 투자했다. 오. 저 튜링 어워드 우승 프로젝트는 그 국가가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였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는 안타깝네요. 또 이제 예, 네.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안타깝게. 안타깝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도 있죠 이제. 그러니까요. 나중에는. 그렇죠. 예. 대훈님은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 사실 네. 그 우리나라에서 어. 블록체인은 육성하고 암호화폐는 암호화폐는 안 안 된다라는 된다. 기조가 전 사실 중국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중국도 처음에는 네. 블록체인은 육성하지만 비트코인 뭐 거래 금지시키고 금지. 네. 말했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중국 뭐 말씀해주셨지만 최근에 또 인민은행에서는 그 CBDC라고 하는 네. 국가 주도의 그러니까 음. 중앙은행 주도의 그 디지털 화폐 발행에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기 시작을 했고 어. 거의 뭐 인재들을 지금 뭐 네, 맞아요. 빨아들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세간에 나온 중국도 블록체인 육성하지만 암호화폐는 안 된다더라라는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좀 잘 봐야 되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뭐 음모론일 수 있는데 네네네. 그 음모론 좋아해요. 재밌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환율 조작국 지정한다라고 네, 막 네. 얘기가 네. 나왔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 조작국 지정한다라고 했던 나라가 한국, 한국. 일본, 중국이었어요. 네.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뭐 이 기본적으로 세 나라가 다 그냥 늘 도박을 나오는 좋아하고, 네. 근데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 일본이랑 중국은 일본 예전에 85년에 플라자 합의 때문에 네. 미국한테 완전 결정당했고 깨졌- 근데 맞았죠. 중국도 지금 약간 분위기가 맞고 있는 네. 것 같은데 얼마나 이제 짜증이 나겠어요. 어. 근데 이제 이게 가상화폐, 암호화폐 뭔가 화폐가 나왔어. 그런데 그럼 요거를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버리면은 네. 더 이상 이런 수모를 안 당해줄 수 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뒤에서 이제 암암리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 미국도 처음에는 이제 미국은 달러로 이제 네. 그동안 이 커온 나라인데 아. 갑자기 가상화폐, 새로운 화폐 이러니까 당연히 이제 정부 당국에서는 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그러다가 이제 막 이제 찍어 누르다가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중국이 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국가가 됐다. 어. 채굴장 다 거기 있죠. 어. 맞아요. 거래소 네. 다 거기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이게 만약에 정말 화폐가 될지 자산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딱 제도권의 자리를 잡아버렸는데 우리 힘이 없어. 이게 상식적으로 잘 그려지지가 네.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미국도 이제 그러면 이거 니네 안 되니까 빨리 제도권으로 들어와. 어. 이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네. 같아요. 저는 이제 네. 제 음모론적인 생각은. 네. 음모론적 생각.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가격이 많이 빠지는 게 네. 네. 뭐 화폐 전쟁 이런 데 보면은 어. 미국이 양털 깎게 한다고 하잖아요. 네. 어. 그래서 뭐 지금 뭐 가격 많이 떨어졌을 때 좀 매입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완전 음모론이죠. 네. 예. 아, 근데 중국 인민은행이 재밌는 게 인민은행이 블록체인 관련된 특허를 전 세계 중앙은행 중에 제일 많이 갖고 있고요. 네. 거의 뭐 IBM이나 이런 데만큼 갖고 있어요. 중국의 오. 인민은행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행이죠. 얘네들이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을 왜 이렇게 많이 개발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네. 여튼 중국은 생각이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지금 이게 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은 이미 지금
뭐 가보셔서 알겠지만 중국 위챗페이나 알리페이 같은 게 너무 잘 돼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늘 기사 제목 네, 나오죠. 좋은 게 뭐냐면은 구걸도 중국에 맞아요. 중국의 거지들도 알리페이 한다 이러죠. 아니, 중국의 거지들도 여기 QR 코드 들고 그러니까 다녀요. 이렇게 진짜요? 그 적사해 주십시오 이러면 네. 이제 스마트폰에서 그 QR 위챗- 코드를 이렇게 냅니다. 그러니까 위챗페이 안 쓰면 거지한테 돈도 못 줘요. 아, 그리고 그 중국은 정도로. 어느 정도냐면 레스토랑 가면은 위챗페이로만 결제가 되는 데가 있어요. 왜냐면 현금 받으면 귀찮아. 카드 아이고. 받으면 수수료 내야 되고 비싸요. 레스토랑에 뭐 그럴 수 있는데 뭐랄까 노점상, 다 노점상 그래요, 어묵 파는 떡볶이 네. 파는 아줌마들 다 그래요. 위챗페이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위안화를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 이제 그런 크립토 커런시가 얹혀지게 되면 중국은 진짜 금방 이쪽으로 다 소비가 넘어오는 거죠. 근데 이런 거 다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은. 이미 활성화가 엄청 돼 있네요. 거기는 이 카드를 그냥 넘어갔으니까. 아 위챗 뭐 심천도 맞아요. 대도시는 거의 다 위챗 쓰고요. 제가 뭐 시골까지는 안 가봤는데 주로 출장을 상해나 심천을 많이 가니까 네. 베이징이나. 저희가 약간 말하는 뭐랄까 기준이 되는 게 다 대도시 네. 위주라서 네. 중국의 저기 네. 몽골 한 뭐 그 고비 사막쯤이 뭐 네, 그렇다 네, 이건 그 저기 아니에요. 뭐 네네 이건 아닙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어디까지 저희가 지난번 건데. 네 저희가 이거 지난번 지난 저희 잘못 건데. 주셨어요. 약간 사실 저희 그 새로 게스트 두 분이 오셨어요. 네, 그 오셔서. 새로운 멤버가 추원이 돼서 진행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이거 없이 그냥 우리끼리 그러죠. 가죠. 그다음 또 그럴 것 뭐 같아요. 있었나요? 또 네, 뭐 무슨 뭐가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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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뭐 그냥 거기서 이제 그냥 떠들어 보죠. 아, 좋네요. 네. 잡담하다. 라이브 이 라이브의 묘미 아니겠어요? 역시 AI 고란 기사님 대처가 상당히 빠르세요. 그 다음 네. 거는 뭔가요? 네. 문제 씨. 그다음 거는 이제 네. 뭐 이더리움이 이제 네. 내년 초에 하드포크 할 수 있다. 야, 이거는 제가 이런 거. 진짜 확실히 느꼈던 게 뭐냐면 네. 제가 그때 밤에 뭘 하느라고 뭐 마감이 있었나 뭐 하느라고 이게 기사를 보는데 코인데스크 그냥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사를 네네. 보는데 이더리움이 이제 그 메트로폴리스 음. 맞나? 그거 이제 하드포크 일정이 이제 내년에 두 한다라고 번째 거죠. 예. 발표됐어요. 그러고 나서 가격을 보는데 갑자기 그 가격이 다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모든 게 다 갑자기 폭등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근데 왜 할지 했는데 그 이더리움이 메트로폴리스 하드포크를 한다는 소식이 모든 전체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다만 안타까운 거는 잠시 한 그렇죠. 6시간 끌어올렸다가 다시 제자리에 이더리움이 쳤더라고요. 하드포크로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위에서 이제 밟은 거죠. 아직 아니야. 안돼 네. 그래서 저 하나로 장이 움직이기에는 네, 부디가 아니 근데 너무 진짜 안 옮겼더니 그 순간적으로 해서 이렇게 다 움직 갑자기 빨간색으로 올렸다가 움직일 만한 다시 이슈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제 메트로폴리스 비잔팀 할 때도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이더리움이 많이 올랐었고 네. 그래서 시장이 좀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그 올해는 이제 단일 이더리움의 하드포크만으로 시장이 다시 이제 사실 좋아지기가 뭐 어렵고요. 네. 그 원래 좋을 때는 그 이더리움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높았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발휘하는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그 시가총액 2위에 네. 위상을 가졌는데 지금은 시가총액 3위로 밀린 상황이라서 아, 리플에 이제 밀렸구나. 밀린 네,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이더리움이 끌어올리기에는 쉽지가 않은 거고요. 네. 그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또 무슨 설명충 얘기 나올 텐데 이 하드포크라는 게 일종의 네. 소프트웨어로 치자면 업그레이드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윈도우가 뭐 XP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처럼 콘스탄티노플도 이더리움도 소프트웨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뭔가 좋아진다. 그런 거기 때문에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했던 거고요. 이더리움의 영향력이 비트코인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시장 전반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저기 흡우님이 하드포크는 무조건 하드포크 무조건 2주 전에 호재. 분할 매수하자. 되게 좋은 전략입니다. 어. 이거 좋은 전략일지 아닐지는 사실 알 수 아니야, 없는 거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드포크가 네. 이제 대규모 시스템 업그레이드예요. 근데 문제는 합의가 안 되면 체인이 분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죠.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다 계속 고지를 하죠. 우리가 이렇게 좋게 만들 테니까 웬만하면 다 이제 업데이트 하세요. 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이제 시스템만 잘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트로폴리스도 그랬고 이번에 콘스탄티노플도 크게 이견이 없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냥 시스템이 좋아진 거예요. 내 컴퓨터가 더 좋아진 거예요. 네. 그럼 당연히 성능이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이 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더 이제 가격에는 호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2주 전에 분할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꼭 2주는 아니고. 예. 아니 근데 다만 여기서 하드포크가 만약에 합의가 없어가지고 쪼개지면 네. 그 체인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면 그건 호재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런 호재 아니죠. 그게 그거는 바로 이제 이제 비트코인 캐시에서 그쵸, 벌어졌던 예. 거죠. 예. 그래서 2주 전에 들어갔다가 싸우게 해서 쪼개지면 이제 한강 가야죠.
아, 왜 이러세요? 아니, 네, 네. 아니 라이브 좀 아직 너무 춥습니다. 아니고요. 네. 그 하드포크는 무조건 호재인가 난조왕님이 주셨는데 난 저왕. 하드포크는 무조건 좋지 않아. 그러니까 무조건 아니야. 시장에, 무조건 아니야. 시장에 혼란이 없이 네. 전부 다 이제 싹 옮겨서 업데이트가 되면 호재. 음.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삐그덕대고 아 우린 그거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좀 이제 노이즈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고란 기자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모든 투자 투자와 판단은 판단은 아, 투자자 그죠. 본인의 네. 몫입니다. 저 네. 시프그님 전략은 이제 시프그님만의 쓰시면 네. 돼요. 네,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네. 전략이시니까 믿고 일리 있는 네. 전략이에요. 네. 그런 일리도 있다. 그리고 또 다음 뉴스가요. 다음 뉴스 이제 안 좋은 거. 아 이제 부정인가요? 네. 아 그 원래는 부정을 먼저 하고 긍정을 해야지 뭔가 아, 그런 이렇게 거였어요? 긍정적인 그 기운이 감도는데 좋게 마무리를 제가 해요. 원래 그러네요. 저희 뭐 또 근데 사실적인 얘기들을 앞담화하는 아, 프로그램이니까 네, 근데 조금 마음을 부정적인 덮으시면. 것들이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아요. 집 금고에 진짜 50억 있나요? 그걸 갑자기요? 그 금고 저 좀 보여주세요. 본인도 못 찾으시는 아, 건가요? 네. 지갑 보여주세요. 지갑. 지금 열었는데 막 12,000원. 아 슬퍼. 아 슬퍼. 마음 아프잖아요. 사실 저 지난해 말에 정말 네. 찌라시에 아까 네. 그 등장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뭐 찌라시는 아니고 저는 모르는데 왜 제 얘기를 이렇게 옆 사람들이 네. 이렇게 하고 다녔다 솔직히 씹고 다닌다고 하죠. 그 다른 저랑 친한 선배가 와서 야 너 수십억 벌었다며 이래서 내가 그 수십억 저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도대체 어디 있는 건가요? 사람들이 씹고 다닌다고 약간 그런 말을 해서 부러워서 그러죠. 소문만으로도 부러워서. 정말 그렇게 한번 좀 씹히고 다닐 정도의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찌라시의 주인공이 되고 싶네요. 네, 되고 싶습니다 정말. 자 그럼 부정적인 기사를 한번 볼게요. 네, 맨 부정적인- 위부터 네. 발표 연기한 거는 ETF 연기된 거는 부정적이라기보다는 네. 예정된 이야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년 2월에 지켜보셔야 된다 보시면 되고요. 이더리움 개발 아, 스튜디오 네. 그냥 일단 네. 여기 대해서 앞서 이제 뭐 네. 얘기한 네, 건데 앞서 얘기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뭐 그렇고 네. 이제 2월에 되느냐 안 되느냐를 해서 저는 네. 안 될 것 같다. 된다에 라는 거고. 저는 된다. 된다. 희망을 담은 리플 100개. 리플 100개. 3만 원. 아 리플 100개 3만 원밖에 안 되는 이런 3만 원이에요. 3만 원이면. 와 근데 정말 지금은 3만 원이지만 또 내년 2월에는 5만 어. 원, 6만 원 아, 예. 아, 네, 그럴 수도 역시. 있겠네요. 네. 시청자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하긴 해요. 저희가 이게 좀 딜레이가 있어서 의견 받는데 좀 오래 걸리지만 저희가 이렇게 뉴스 올라갈 때 시청자분들도 본인들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년 뒤에 된다. 리플 2만 원 보신다네요. 저 오. 후구님. 동시에 보셨어요? 네 맞아요. 얘기하자마자 동시에 2만 원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계시고 태훈님은 아까 안 된다에 한 표를 거셨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아직 ETF를 할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번 11월이었죠. 11월에 네네. 이거 뉴욕에서 있었던 컨센서스를 갔다 왔어요. 오, 예, 뉴욕까지. 이제 조합의 네, 그 SEC 클레이튼 의장 클레이튼. 오. 뭐 아까 뭐 피델리티 뭐 그다음에 다 컨센서스 보이셨어요? 다 보이셨는데 어. 거기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투자자 보호랑 커스터디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미국에서나 뭐 SEC에서도 그래 뭐 이게 잠재력이 있는 것도 알겠고 나중에 결국에 제도권 들어오는 것도 알겠는데 지금은 좀 빠르지 않냐라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거든요. 그랬었어요. 시기상조로. 네. 아. 괜히 지금 어설프게 ETF 출시했는데 뭐 잘 이렇게 어, 운영이 안 되고 된다고. 그러면은 네. 오히려 더 이제 역효과가 날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네. 전 좀 더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사실 또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네. 혹시라도 해줬다가 잘못되면 다 덤터기 써야 되잖아요. 책임을 지고 책임을 맞아요. 져야 그게 제일 되는데, 문제죠. 네. 그 책임을 누가 과연 지려고 하겠습니까? 다들 안 주려고 하니까. 아. 예. 그렇군요. 근데 아까 그 리플 2만 원이었는데 와그라노님은 2년 뒤 리플 100개 2만 원이라고. 마음 아파. 안타깝네요. 100개 2만 원과 그냥 2만 원의 싸움. 네네. 크네요. 그리고 지금 대홍단 괌자님께서 라이트코인 창시자가 1,500, 2,500달러 후에 21년에 33만 뭐라고 쓰신 거죠, 저게? 그 라이트코인 창시자 찰리리가 아마 네. 저런 발언했나 그렇죠. 본데요. 21년에 근데 바닥이 한 1,500에서 2,500달러 수준이고 네. 그렇지만 21년이면 얼마 남았죠? 33 뒤? 년? 네. 3년 뒤에는 이제 33만 달러 간다라고 하는데 저런 얘기 누가 못하겠어요. 네. 그쵸, 할수 뭐 없죠. 뭐. 정말 이제 신이 아닌 이상. 약간 그 누구였죠? 그 누가 1억 달러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 하신 분도 계세요. 아 있어요. 그- 1억, 아, 1억 달러가 아니라 1억. 1억이었나? 일억. 지금 이불킥하고 비트코인. 계시겠네요. 괜찮으시려나?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저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게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되게 그 기사 보고 되게 좋았었는데. 네, 메가피 메가피. 맞아 메가피. 맥커피라고. 예. 전형적인 이제 이더리움, 네. 비트코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인데 그때는 뭐 2천 뚫고 2,100만 원, 200만 원 막 올라가니까 네. 진짜 뭐 이런 얘기해도 뭐 아무 말 대잔치였죠. 그렇죠. 약간 신의 영역에서도 벗어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도. 33만 달러 굉장히 구체적인 수치인데 저거 3, 그러게요. 근데 굉장히 막상 이제 구체적인. 저런 것도 기사 찾아보고 역으로 가서 이제 뭐 레포트나 이런 걸 보면은 네. 사실 막 근거는 잘 없어요. 맞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이제 저런 거 보고 이제 애널리스트 했으니까 도대체 그럼 이 사람의 논리의 근거는 근거는 네. 뭐였을까 보면은 없어요. 맞아요. 피보나치 수열 갑자기 막 나오고 예, 뭐 차트 보고 이게 뭐 대전사진 간다. 나오고 맞아요, 약간 느낀적인 느낌 네. 이런. 네, 뇌피셜이죠, 뇌피셜. 어,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가 다음 뉴스는요. 다음 뉴스는 네, 이제- 제가 한번 읽어드려도 네, 될까요? 우리 읽어주세요. 이더리움 개발 스튜디오 컨센시스 직원 13% 아이고. 정리해고라고. 예. 오늘도 그 얘기 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자르고 있대요 지금 네. 구조주요. 저번 주에도 저희가 정리해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좋을 때 스팀? 사람 뽑아가지고 네. 스팀이 70% 해고했다는데. 네. 네. 70% 그래도 이더리움은 좀 사정이 나네요. 70%에 비하면 13% 정도면은 뭐 자를 사람 잘랐다 정도. 예. 근데 네. 일단은 이제 뭐 회사가 직원을 자르는 거는 좀 쉬운 결정은 아니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좀 긴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보여지고요. 이제 근데 이게 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더리움 시장이 좋았을 때 이런 뉴스 나왔다면 네. 아마 컨센시스가 얘네가 이제 뭐 기업을 좀 더 약간 뭐라 단단하게. 그럴까? 단단하게 슬림하게. 만든다, 그래서 슬림하게 한다, 유연하게. 유연하게 한다 이렇게 나왔겠지만 이제 너무 안 좋은 시장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제 완전 안 좋은 뉴스로 그쵸. 보여지는 거죠. 아, 이게 월급 힘들구나. 떨어졌구나. 진짜 이렇게 네. 네, 불난데 기름 네, 맞아요. 붓는 격으로. 네, 네. 그래서 어.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갑자기 괜찮으세요? 저요? 네, 한대원님 그 체인 파트너스는 괜찮나요? 글쎄요. 저 괜찮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센터상 순간 머뭇거려가지고 오해하실 것 같은데. 대표님이 보시면 되게, 괜찮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물을 먹다가 이게 살아드릴 뻔한 거죠. 네, 네. 네. 표 대표님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채팅창에 와그라노님이 13%만 남겨놓고 다 잘라야 될 판이라고 지금은. 네. 네. 그렇죠. 뭐 이제 30%만 남기고 다 이제 해고하신 곳도 있으니까 뭐 그런 시장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빛이 근데 오기는. 네. 매년 이제 연말 되면 제일 모든 회사의 이슈는 이제 인력 감축이에요. 이거는 이제 비단 컨센시스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대기업들이나 이런 회사들도 다 연말에는 이제 인력 감축하고 하긴 뭐 다 하는 거죠. 삼성전자도 네. 상시적으로 계속 맞아요. 5%씩 사람을 내보내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런 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게요. 네. 그 예전에 금융위기 이후에도 사람들 잘 안 뽑고 막 네. 집에 많이 가시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제 제가 그거 막 이제 뒤에 들어온 세대인데 네. 아직 저 나가고 나서 저도 그 아직도 그 자리가 없어요 사람이. 네.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한 세대에 안 뽑다 보면은 빨리빨리 예, 승진하겠네요. 결국에 누군가 그 사이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 결국에 가면은 잘리고 싶어도 이제 못 잘리는 거예요. 어. 밑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 그런 이제 희망 고문만 하고 있어요. 왜 슬프지? 뭔가 웃으면서 더 얘기하지만 슬픈 얘기 있어요 지금. 더 슬픈 어, 얘기? 더- 뭐? 읽어주세요 좀. 자, 우리 마지막 부정적인 뉴스는요. 블룸버그 비트코인 내년 1,500달러까지 떨어질 것. 이게 바닥이 아닌가요? 아까 이게, 채팅창에도 네. 있었어요. 지하실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네.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금 이제 한대영 센터장님이 얘기했듯이 네. 상단을 33만 달러로 보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허황된 얘기고요. 네. 근데 지금 하단을 얼마로 보는 것 자체도 안 맞아요. 솔직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맞추면 여기 앉아 있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빠질 때도 돈 벌 수 있는 파생 상품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다 로직을 갖고 이제 이거를 저마다 얘기를 한다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지금 방향성이 2019년의 방향성은 이미 지금 하락 쪽으로 틀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네. 암호화폐를 다들 사서 모으는 그런 매수세가 많았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빨리 이 탈출하나? 숏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나는 가격에 빠져도 비트코인에 빠져도 선물이 돈을 벌 수 나오면서. 있는 툴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툴만 마련놓고 시장의 유입 자금이 말라버리다 보니까 방향이 한번 틀어지면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계속 숏만 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빠진다고 말하는 건 되게 쉬운 일입니다.
아 비트코인 뭐 1,000불 갈 것 같아. 그럼 사람들이 아 그런가 보다. 근데 여기서 여기서 사실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정리라고 해봐요. 계속 빠지고 있잖아. 누가 봐도 빠지는 걸 알아요. 어. 근데 거기서 또 빠진다고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이제 보면은 1,500달러까지 간다라는 것들도 이제 다양한 뭐 자기만의 그런 로직이 있겠지만 그냥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는 이게 이 시장이 왜 그런지를 좀 보는 게 좀 중요하죠. 지금 이게 반쪽짜리 시장. 그러니까 자금이 계속 들어오면 네. 누구는 숏을 치고 누구는 롱을 쳤을 때 이게 상쇄돼서 시장의 적정 가격에 나와요. 근데 지금은 이 들어가는 자금들을 기관 자금을 막아놔 버리니까 안 들어오네. 말라가는 거죠. 어. 반쪽짜리 시장인데 숏은 숏만 쳐. 숏은 칠 수가 있어. 롱도 돼. 근데 지금 이미 시장이 하락세야. 네. 그럼 다 숏만 치는 거예요. 어. 그럼 이게 반전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 지난해 말에 그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나온다고 했을 때 그걸 이제 호재로 다들 봤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도 일부 이제 전문가들은 야 이거 호재 아니다. 이게 이제 기관들 들어와가지고 쇼치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공매도죠. 쇼치기 시작하면 이거 가격이 꼭 호재만은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호재가 아닌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완전한 시장이었으면은 어. 그건 호재인데 이게 완전한 시장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공급이 네. 제한된 상황이니까.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이 전문가분께 질문하는 건데 네. 네. 과연 채굴 업체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가격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 비트코인 그 비관론자들이 말하는 주요 네. 그 논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 채굴 업체 다 문 닫는다. 네. 그러면 체인이 유지가 안 된다. 결국 비트코인의 가치는 0으로 수렴할 거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그런 얘기 많이 있고요. 저도 동의하는데 이제 문제는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채굴 업체가 되게 다양해요. 네. 그러니까 일찍 채굴을 시작한 업체도 있을 거고 네. 뒤늦게 시작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고점에 들어간 업체도 있겠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비트코인 모 채굴기, 그러니까 뭐 엔트 뭐 채굴기로 채굴했을 때 일단 지금은 손해가 납니다. 어. 1년에 지금 가격이면? 지금 네. 손해 1년에 한 20만 원 정도 손해 날 거예요. 어. 2, 30만 원 정도. 근데 290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단순히 개인이 어. 이제 채굴할 경우. 아,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개인이 채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공장 맡은 네. 게 아니라 네네. 개인이 예, 어. 영세 풀에서 했을 경우. 음. 그러니까 제가 그 해외 사이트를 봤을 때. 어. 근데 문제는 지금 비트코인이 다들 문제가 채굴이 중앙화돼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보안성을 책임지는 채굴 업체들은 전부 다 이제 기업이 됐어요. 네. 엄청 큰 회사가 됐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뭐 조 단위로 받는 회사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얘네는 비트코인을 싼 가격에 이미 많이 매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후구님이 얘기하는 비트메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비트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소스로 전에 들은 바로는 네네. 비트코인이 한 220, 30만 원 정도 가도 일단은 좀 버틸 수 운영 있다. 버틸 수 있는 어.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트퓨리, 비트메인 같은 데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 이제 투자를 받을 겁니다. 네. 그리고 비트퓨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벤처 캐피탈 이런 데서 또 투자를 많이 받았고요. 몇 천만 달러를.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큰 풀들은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죽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 체인이 유지된다? 심각하게 보안성이 떨어질 일은 없을 거다. 어. 근데 오히려 이게 또 채굴의 중앙화에 대한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채굴 업체들이 일부는 죽겠지만 일부는 그쵸. 살아남아서 영세 어떻게 보면 업체들은 지금 체인은 죽고 계속 있어요. 갈 거다. 네. 어.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많이 체인 그 채굴하는 경쟁 업체들이 죽으면 네. 결국 채굴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더 큰 회사들만 더 커지는 거죠. 계속해서. 네. 그러니까 안 좋은 현상은 맞아요. 네. 다 돈을 다 잘 벌어야 네. 뭐 영세 채굴업자가 생기고 생기고. 딱 가서 또 경쟁이 되는데 이미 지금 비트코인 채굴 시장이 경쟁이 안 되는 시장이에요. 네. 시장이고. 대원님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채굴 생각하고 있었어요. 혹시 채굴기 좀 돌리고 계세요? 저요? 아니요. 지금 채굴기는 집에 불날걸요? 네, 채굴기는 못 돌리고 있고 네. 그냥 저도 이제 채굴을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사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채굴기를 돌리면은 BEP가 BEP에서 지금 약간 낮은 수준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만약에 그럼 이 채굴이 지금 현재 BEP보다 아래니까 그럼 우리 사업 접자 할 거 아니면 사실 그분들은 채굴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손해 보면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채굴업체들은 그렇지만 반대로 뭐 크립토 펀드나 지금 뭐 코인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사실 떨어지는데 계속 손해 보는 거 알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돈 벌려고 계시잖아요. 네. 사실 채굴업체들도 그럼 가격이 빠진다고 이거 나중에 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채굴을 안 하고 더 빠진 다음에 할까? 이러겠는지는 사실 쉽지 않은 거죠. 네. 음. 맞아요. 그래서
채굴업체들이 뭐 지금 뭐 BEP 얘기도 나오고 그럼 결국에 뭐 얼마 전에 뭐 짤방에 뭐 다 채굴 채굴기 던지고 막 는 사실 있지만 어. 사실 지금 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박 기자님 잡았을 때. 네, 큰 업체들은 지금 투자를 여기저기서 받고 있어요. 그래서 더 아마 사업을 확정했으면 확정했지 여기서 뭐 BEP가 좀 빠졌다고 해서 야 우리 모여봐 이제 그만할까 이렇게는 안 되는 네. 거죠. 그렇게 약간 시장에 한번 위기가 왔을 때 네. 뭔가 큰 업체가 탄생하는 네. 것 같은 게 우지안도 2014년에 거의 망할 뻔했잖아요. 맞아요. 네. 버티고 남들 다 못 나는데 그렇게 살아남아서 무지한도 한강 갈 뻔했습니다. 네, 2016년과 17년에 그 호황을 맞으면서 세계 제1의 그 채굴기 업체 그리고 었던 거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채굴 회사들이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회사는 네. 메인 비즈니스가 있어도 항상 다른 비즈니스를 생각을 해야 돼요. 사업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채굴 회사들이 주로 잘하는 게 비트맨이 제일 잘하는 게 이제 ASIC 칩을 만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다양한 칩을 공수 받아서 이제 ASIC이라고 하는 건 네. 전용 채굴에만 전용한 어. 칩. 특수 목적을 위해 프로그램. 만든 그냥 커스터마이징된 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거를 너무 잘 만들어요. 네. 너무 효율적으로. 어. 그래서 다른 채굴기 대비해서 되게 효용성이 좋은 거죠.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지안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비즈니스맨인데 이 친구가 이거를 다른 데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확장. 어. 근데 이 칩은 이제 AI 이런 여러 가지 AI. 지금 비트메인은 AI에 대한 사업성도 얘네의 그 기업 가치 밸류의 네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 단순히 포텐셜이. 채굴로만 네. 가치를 부여받는 게 그쵸. 아니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다 아까 이네블러 기술 다 네. 이런 얘기 하는 게 AI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어. 네. AI 같은 경우는 우리가 로보 어드바이저를 같은 거 로보 어드바이저를 하면은 네. 결과를 주잖아요 우리한테. 네. 네네. 근데 이 결과가 그냥 사기를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 다음에 이 로봇가 이렇게 하래요. 그렇죠. 그러면 그럴 수 이제 있죠. 사람들 아 이게 로봇가 하라는 거구나 그럼 해요. 어. 근데 이거를 이게 사기를 칠 수 있는 거지. 어. 로봇가 안 했어. 어. 모델이 없어. 어. 근데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어. 이거의 문제점이 뭐냐면 폐쇄적인 거죠. 어. 사람들이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근데 블록체인은 뭐 퍼블릭이잖아요. 그러네요. 탈중앙화 어. 퍼블릭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상의 이 AI 모델이 블록체인 상에 이제 블록체인 상에 얘가 학습한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믿을 수 있구나. 그쵸. 이게 네가 뭐 뒤에서 꿍짝꿍짝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네. 정말로 AI로 정말로 AI가 어. 이 데이터들은 이 AI가 시뮬레이션을 돌렸구나라는 사실은 확실할 수 있는 거죠. 적어도 거짓은 네. 아니구나. 네. 그 결과가 맞든 안 맞든 이제 뭐 한 대 때릴 거 두 대 때릴 거 한 대 때릴 수 있는 거죠. 신뢰 문제가 해결이 되죠. 네. 진짜 그러니까- 블록체인에서. 그러니까 신뢰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트메인이 지금 밸류에이션 좋게 받는 거는 이 AI 쪽이에요. 지금 채굴은 그냥 캐시카우고요. 이미 얘는 여기서 위너예요. 근데 여기서 더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도 사실 이렇게 헤드라인만 보면은 긍정적인 뉴스가 더 많았어요. 오늘 준비해주신 뉴스 중에. 얘기하다 이렇게 보면은 포장을 했죠. 네. 얘기하다 보면 긍정이 약간 부정으로 되고 네. 부정인데 얘기하다 보면 또 그 긍정적으로 오묘해요. 되고. 네, 오묘해. 네. 뭐이 사회 네.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용진님이 네. 준비해주신 B&W 여기까지였고요. 또 다음 코너로 한번 네, 이제 네. 그럼 넘어가 볼게요.